횡성군이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서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경북도 내에서는 최초로 행사사후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평가를 통해 지역 행사의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중국 훈춘시와 러시아 하산 자치군이 동북아 항로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를 방문했습니다. 부천시가 물이 흐리지 않거나 악취가 나는 등 하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마을 공동체 기업인 무량기 농산에서 생산한 버섯이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업도 마을 기업의 아이템으로 성공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서양의 속담 중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잘 익은 빨간 토마토가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 등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외면받던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 또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초록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인 토마티딘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 약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인 토마토를 알맞게 즐기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평창군이 지난 11일 군청에 동계올림픽기와 패럴림픽 대회기를 개항했습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번 행사는 동계올림픽기와 패럴림픽기 인수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해 군은 올림픽 시민으로서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 청사 내에 올림픽기, 패럴림픽기를 개항하고 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회기가 개항되면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알리는 이정표 역할뿐 아니라 올림픽 붐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등은 가스시설이 노후됐지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업으로 가스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서민층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횡성군은 4,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서민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LPG 호스의 금속 배관을 교체하고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의 삶도 중요해졌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4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현장을 전윤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60세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는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생활체육 1번지 횡성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횡성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대회에는 도내 60세 이상 어르신 2,500여 명이 참가해 탁구, 축구, 궁도, 게이트볼 등 총 1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서로 기량도 함께 나누고 승자에게 축하를 하고 또 패자에게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생활체육인들의 우정을 확인하는 이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강원도민들이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9번째 개최된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스포츠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도내 어르신 체육 동호인들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얻고
대인관계를 넓힘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 인프라 확충을 마친 횡성군에서 개최돼 최상의 접근성과 경기시설로 참가자 및 관계자들에게 횡성군의 수준 높은 체육문화 홍보에 나섰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도내 1위인 초고령화 지역답게 지역 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어르신을 공경하는 친절한 서비스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체전을 치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체육 인프라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도 최고 우수한 군이라고 이렇게 일컫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이 더더욱이 알릴 수 있는 살맛 나는 진짜 횡성 청정 녹색 도시를 만드는데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어르신들의 마음에 봄꽃처럼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선사한 이번 2014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로 횡성군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청정 녹색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었습니다. 횡성군은 그동안 조성해온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양질의 대회 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제고함으로써 생활체육 1번가 횡성군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체육시설도 좋고 또 횡성 군민 마음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는요.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활기가 있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찾아야 되니까 뭐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잘 돼 있고 자연경관도 그렇고. 실버 스포츠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온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HSTV 전윤입니다. 여수 금오도 비렁길은 수려한 해양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수시가 이 비렁길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과 기념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는 금오도 비렁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며 최근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지난달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금오도 비렁길 상표는 시가 제작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 분야 등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11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모았던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빅5쇼가 지난 5일부터 재공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전좌석이 지정석이어서 한결 편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연 기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로 저녁 7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전 좌석을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해상 분수쇼 2곡을 추가로 선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경제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규제개혁이 아닐까 합니다. 여수시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고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을 배치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규제 개혁안을 세워 추진할 방침입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마다 갖가지 행사와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행사도 있고 아쉬운 점이 남는 축제도 있습니다. 안동시는 경북도 내 최초로 행사 사후평가제를 도입해 지역 행사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후평가제를 안동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합니다. 외부 전문기관 성과평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축소, 보완 대비책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비용 절감과 콘텐츠가 탄탄한 축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중국 훈춘시 김춘산 시장과 러시아 하산자치군 오브치니코프 군수 일행이 포항시를 방문했습니다. 우호 교류 차원에서 포항을 찾은 두 해외 지방정부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항로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김춘산 훈춘시장과 러시아 오브치니코프 하산군수 일행이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포항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군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중러 항만 물류, 항로 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자 추진됐습니다. 从95年呢，珲春市和浦项市建交以来，我们双方互相交流，取得了很大的成绩。但是这次啊，到浦项市看了以后，印象比较深。那么浦项市啊，一天一个变化。那么浦项市啊，在朴市长的带领下，经过全市人民的共同努力，浦项的未来明天更加美好。我们回去之后啊，把浦项的好的经验和做法带到珲春，将珲春发展建设上作为一个起点。 Я сегодня приехал уже второй раз с нашей делегацией из России в город Пахан. Город Пахан очень прекрасный город с прекрас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комбинат, который располага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Паханга. Сегодня мы приехали с одной задачей. После первой встречи у нас возникли вопросы по нашему дальнейш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мы приехали сегодня обсудить конкретику данных этих вопросов и готовы к встрече и проговариванию этих вопрос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льше у нас развитие шло и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ось.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재용 부시장은 환영 행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이웃인 만큼 긴밀한 동반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무역,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활발한 교류를 펼쳐 공동 발전하자고 말했습니다. 부천시가 악취와 수질 문제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하천을 정비합니다. 물이 잘 흐르지 않았던 베르내천에는 안정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악취가 심했던 여월천은 환경부의 오염지류 개선 사업 대상에 선정돼 내년부터 정비에 들어갑니다. 부천시는 이 두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베르내천에 안정적인 유지 용수가 공급됩니다. 시는 최근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에서 산울림 청소년 수련원까지 총 연장 2.6km의 관로를 설치하고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에서 생산한 1등급 제2용수를 끌어와 베르내천으로 흘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1일 방류량은 5,000톤으로 그동안 수원 부족에 따른 악취와 수질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베르내천의 생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여월천도 최근 환경부의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 대상에 선정돼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수질이 나쁘거나 생태계가 훼손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굴포천이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여월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오정구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굴포천까지 4.2km 구간의 하천 폭을 기존 9에서 17m에서 17에서 45m로 대폭 확장하고 북부 수자원 생태공원에서 생산한 하천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건천화로 오염된 여월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수 단면이 확장되면서 인근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월천 정비는 내년부터 시작해 2017년 완공되며 17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한편 시는 올해 여월천과 심곡천, 베르내천 등 부천의 물길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하천의 특징을 살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 공간으로 가꿔 나갈 방침입니다. 오산시 6번째 공공도서관인 꿈들의 도서관이 지난 12일 개관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체험형 도서관을 표방한 꿈들의 도서관은 도서 열람실 말고도 야외 공연장과 독서 캠핑장,
그리고 자연학습장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꿈들의 도서관은 세교동 새마영로 20번지 세교파출소 뒤편에 있는데요. 8,3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돼 디지털 자료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1층은 어린이 자료실과 유아실, 무인 반납실을 비롯해 기증받은 도서 전시 공간을 색다르게 조성해 틀에 박힌 사고와 다친 생각에 날개를 달아 비상하듯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깼는데요. 2층은 종합자료실,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을 갖췄으며 옥상에 하늘정원과 독서 캠핑장, 자연학습장, 놀이터와 산책로를 조성해 체험과 문화가 공존하는 야외 도서관이 됐습니다. 이날 시민과 함께한 개방형 꿈들의 도서관은 오산시 6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종이 속에서 지혜를 얻고 종이로 놀고 종이로 체험하는 찬란한 종이책 문화를 새롭게 쓴 도서관의 혁신을 이뤘습니다. 한편 아빠와 함께 1박 2일 독서 캠프 등 꿈들의 도서관 개관에 맞춰 펼쳐진 다양한 부대 행사에 아이들과 함께한 부모님들은 제비가 물어온 생각의 박씨가 됐습니다. 오산시 사회적 경제개혁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무량기 농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기업인데요. 이 무량기 농산에서 생산한 버섯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며 제법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도 마을 기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무량기 영농법인은 유휴지역 4천여 제곱미터의 농경지 가운데 1,600여 제곱미터 버섯 농장에서 친환경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무량기 농산의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시스템이 아닌 감별목을 톱밥으로 갈아 만든 배지 재배 시스템을 접목한 것입니다. 양질의 친환경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입소문을 타 아파트 등의 분여회와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업도 마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우리 농산물에다가 생산 많이 되면은 배지 종균회사까지 해서 앞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무량기 농산을 통해 고령화된 도시형 농촌이 희망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남산도서관 1층 갤러리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립니다. 문인 화가인 현동 사공홍주 선생의 초대전이 열리는데요. 화이부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사공홍주 선생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남풍의 맥을 잇는 문인 화가인데요. 서울에서는 처음 전시회가 열리는 만큼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그리고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남산도서관. 문인 화가로 잘 알려진 현동 사공홍주 초대전이 이곳 남산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화이부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남산도서관을 찾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작가 사공홍주 씨는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번이 첫 전시회입니다. 이번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제 선보이는 전시라서 제 나름대로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생각에서 고민하다가 화이부동이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작품으로 적용을 하자면은 한 작가의 작품은 참 각각의 그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작품 그 자체는 그 자체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화이부동이라는 주제는 나만의 자기만의 주장을 하는 그런 다름을
서로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이부동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공홍주 작가는 문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예술 장르와의 접목을 시도해 왔습니다. 전통 현대 기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법을 가미해 시대 정신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려는 겁니다. 특히 제작 기법뿐 아니라 작품 속에 담긴 정신과 내용이 중요함도 잊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화복 동문입니다. 화와 복은 한문에서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화복 동문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화와 복은 한문에서 나왔다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저는 복숭아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의미집만 가져와서 두 개를 이제 화와 복이라 하는 의미를 두고 뿌리는 한 가지에서 두 개 화와 복이 동시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도 복숭아 같은 느낌은 좀 덜 받게 그렇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4월 22일 화요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봄의 향기와 함께 찾아온 사공홍주 초대전. 각박한 우리네 삶의 쉼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왕의 온천이었던 수안보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적으로 3만 년 전부터 솟아오른 천연 온천수인데요. 1725년 개발된 후부터 국내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 수안보 온천은 각종 신경통 통증 제거와 피부 치료 효과, 혈액순환 촉진 등 여러 효능으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그 사랑에 힘입어 수안보 온천제가 올해로 30회를 맞이합니다. 수안보 온천제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충주시 수안보 물탕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한 조격체험, 삶은 달걀과 옥수수 시식회, 송편 빚기 행사와 같은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길놀이 경연대회와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안보 온천제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온천장을 이용하는 경우 충주시민 할인 요금을 적용해 저렴하게 온천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문천 벚꽃이 만개하고 53도의 특별한 행복이 있는 수안보 온천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리가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쌀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더불어 쥐푸른 보리밭을 거닐며 만끽하는 경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창군 공읍면 학원 관광농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인형극인 청보리밭 도깨비 이야기길이 청보리 극장에서 열리며 보리순 비누 만들기, 보리순 염색과 같은 보리골 체험마당이 펼쳐집니다. 또 보리 개떡과 보리 순강정 만들기, 보리 피리 불기와 같은 토속 행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널뛰기, 외줄타기, 투호 던지기 등의 전통놀이와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리 특산품 판매장과 시골 장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햇살이 점점 강해지면서 선글라스 쓰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 보통은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지 모양과 가격만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렌즈를 만든 방법과 재질이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불량 선글라스를 쓰다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돼서 각막 손상이나 시력 저하로 눈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참고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